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처음 1억보다 어려운 건 5억이 아니라인데요. 많은 분들이 처음 1억 모으는 게 가장 어렵다고들 하시죠? 네, 맞습니다. 종잣돈 1억을 모으는 건 정말 피땀 흘리는 노력과 인내가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1억을 달성하고 나면 5억, 10억은 오히려 더 쉽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과연 그럴까요?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보면서 여러분의 자산 증식, 여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이야기들을 나눠볼까 합니다. 과연 처음 1억보다 어려운 건 5억이 아니라 무엇일까요? 이 질문의 답을 얻기 위해 우리는 자산 형성의 다양한 측면들을 심도 있게 파헤쳐 볼 거예요. 단순히 돈을 모으는 기술적인 부분을 넘어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인드셋과 태도까지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1억 원을 모으는 과정은 정말 고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월급만으로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느끼죠. 저 역시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애썼고 불필요한 소비는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했어요.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는 돈의 소중함을 깨닫고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돈을 모을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부업을 시작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투자에 관심을 가지기도 하죠. 예를 들어 쿠팡에서 평범한 상품을 소싱해서 월 순이익 1억 원을 달성한 사례처럼 초기 가격을 낮춰 판매 데이터를 쌓고 외부 유입 채널을 활용하는 등의 전략이 처음 1억 원을 모으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체감할 정도로 파격적인 핫딜 가격을 설정해서 판매량을 늘리고 쿠팡 검색 노출을 유도하는 방식도 좋은 예시가 될 수 있죠. 이런 전략들은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을 넘어 어떻게 하면 돈을 불릴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의 시작점이 됩니다. 자, 이렇게 땀 흘려 1억 원을 모았습니다. 이제는 좀 편해질까요? 아니요, 사실 이제부터 진짜 싸움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1억을 모으고 나서 더 이상 자본 확장이 되지 않는 벽에 부딪히곤 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습관의 문제입니다. 딱 1억만 모읍시다 라는 책에서 소개된 것처럼 1억, 2억까지 모으고 더 이상 자산이 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몇 가지 공통적인 습관이 있다고 해요. 예를 들어 회계 마인드 부족, 할부 및 렌탈 과다 사용, 그리고 정기 저축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것들이죠. 이런 습관들이 우리의 자산 성장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처음 1억보다 어려운 건 5억이 아니라 바로 잘못된 습관을 깨고 자산 관리 마인드를 정립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존 리 대표님은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이 더 위험하다고 강조하며 20대부터 월급의 일정 부분을 주식에 투자해서 돈을 일하게 만들어야 미래에 후회하지 않는다고 조언하셨죠.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식 투자를 통해 복리 효과를 누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말씀입니다. 단기적인 주가 변동에 일일비하지 않고 꾸준히 투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1억 이후의 자산 증식을 위해 갖춰야 할 중요한 습관이자 마인드셋입니다. 그렇다면 자산 증식을 위해 우리는 어떤 마인드셋을 가져야 할까요? 지호영 조선의 회장님은 신년사를 통해 경영 효율 개선과 조직 역량 강화 실행력 제고를 새해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비용을 절감하는 것을 넘어 조직과 업무 방식을 정교하게 다듬어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의 자산 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작정 돈을 아끼고 모으는 것만을 넘어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돈을 운영하고 증식시킬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합니다. 즉 경영자 마인드를 가져야 한다는 거죠. 내 돈을 하나의 회사라고 생각하고 이 회사를 어떻게 하면 더 크게 성장시킬 수 있을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단순히 5억을 모으는 기술적인 방법만을 쫓는 것이 아니라 자산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을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이경수 국가과학기술자문회 부의장님은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과거의 제도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개인의 무능이나 실패로 몰아가지 않고 구조 변화 과정으로 이해하고 리더가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조언하셨죠. 이 말씀은 우리 개인의 자산 관리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시장 상황이 어려워도 내가 투자한 자산의 가치가 일시적으로 하락해도 이를 나의 실패로만 보지 않고 자산 증식의 한 과정으로 이해하는 유연한 사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가 자신의 자산 관리 리더가 되어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야 합니다. 자, 그럼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처음 1억보다 어려운 건 5억이 아니라 과연 이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제가 생각하는 답은 바로 꾸준함과 마인드셋입니다. 처음 1억 원을 모으는 것도 어렵지만 그 이후 자산을 5억, 10억으로 불려나가는 과정에서는 꾸준한 노력과 올바른 마인드셋이 없으면 쉽게 좌절할 수 있습니다. 1억 원을 모으는 것 자체가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1억 원은 더 큰 자산을 만들기 위한 종잣돈이자 발판일 뿐이에요. 이 종잣돈을 어떻게 키워나갈 것인지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과 흔들리지 않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흔히 투자에서 갑바를 이야기합니다. 강한 심장과 단단한 멘탈이 있어야 투자 규모가 커졌을 때도 흔들리지 않고 견딜 수 있다고 하죠. 무리한 투자나 레버리지 사용은 우리의 멘탈을 흔들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그릇이 준비되지 않으면 아무리 큰 자산을 가졌어도 결국은 자신의 그릇만큼만 남게 될 거예요. 장기 투자자라면 위대한 자산을 오래 들고 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단순히 리스크를 시간에 녹이기 위한 것을 넘어 시간이 지나면서 그 자산이 남기는 안전마진이 쌓이고 우리의 그릇도 점점 커져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몇십만 원의 손실에도 머리가 띵했지만 어느 순간 몇천만 원의 변동에도 무덤덤해지고 결국엔 수억 단위의 변동에도 평정심을 유지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단단한 갑바가 생긴 겁니다. 멘탈의 연금술에서 말하는 부자의 그릇, 빈자의 그릇 이야기처럼 인생에는 평탄한 길과 좁고 험한 길이 있습니다. 평탄한 길은 우리를 약하게 만들지만 좁고 험한 길은 우리를 부자로 만듭니다. 문제가 많아도 도망가지 않고 정면 돌파하며 그 문제를 에너지로 바꾸는 사람들이 결국 부자가 되는 거예요. 문제가 큰 게 아니라 내 그릇이 작은 겁니다. 문제를 통해 내 그릇을 키워야 해요.
문제는 성장을 위한 조력자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중요한 건 해법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좌절감에 빠질 때는 문제만 보이겠지만 성공하는 사람들은 행동하면서 해답을 찾고 기왕하는 거 멋지게 해보자 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루틴의 힘을 믿으세요. 루틴이 있는 사람은 실패할 틈이 없습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정해진 일을 반복합니다. 비가 오든 일이 망하든 계속하는 거죠. JYP도 같은 걸 매일 하는 건 지겹다. 근데 지겨운 걸 매일 이겨낸 사람이 결국 성공한다고 말했습니다. 공부, 운동, 독서. 기본적인 것들 다 지겨워요. 근데 그걸 10년, 20년씩 한 사람만이 정상을 찍는 겁니다.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자산을 꾸준히 모아가며 루틴을 지키고 지겨운 반복을 견디며 리스크를 시간에 녹여 수익으로 바꾸는 것, 이게 진짜 성공의 루트입니다. 성실한 농부가 씨앗을 계속 뿌리는 것처럼 우리도 꾸준히 좋은 자산의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길가에 뿌려져도 새가 먹어도 돌에 떨어져도 가시덤불에 떨어져도 상관없이 계속 뿌리는 거예요. 비옥한 땅에 떨어진 몇몇 씨앗들이 수백 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이것은 우리의 투자와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씨앗을 뿌리고 있나요? 나만의 루틴, 지속 가능한 투자 전략, 예상 가능한 추진력을 가지고 꾸준히 전진해야 합니다. 성공적인 장기 투자를 위해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4가지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첫째, 우리는 시간이라는 자원을 무기로 삼아 거대 자본이 하지 못하는 장기 투자를 합니다. 둘째, 내가 중간에 변심하지 않도록 강력한 마인드셋을 구축합니다. 셋째, 인생의 희로애락 이벤트를 예측해서 각 시점에 맞는 투자 기간과 전략을 정합니다. 넷째, 예측할 수 없는 리스크에 대비해 속성이 다른 자산 23개로 분산 투자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걸 실행에 옮기기 위한 첫걸음은 바로 끝까지 살아남는 것입니다. 전략이 아무리 좋아도 포기하면 소용없어요. 우리 함께 긴 여정의 동료로 계속 투자와 루틴을 이어갑시다. 처음 1억보다 어려운 건 5억이 아니라 바로 꾸준함과 흔들리지 않는 마인드셋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자산 증식 여정에 제가 오늘 드린 이야기가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독자 여러분, 리스펙합니다.